미스테리한 이야기라. 좋아요. 제 썰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 땐 돈가스가 굉장히 귀하고 비싼 음식이었기 때문에 전 좋다고 따라갔죠. 근데 갑자기 엄마가 시장 한 모퉁이에 있는 병원에 들어가서 돈가스 먹기 전에 이거 검사만 받고 가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간단한 그냥 검사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바지를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주사는 엉덩이에 맞는 건데 왜 똑바로 누우라고 하는 거지? 그날 밤 전 세상을 알게 됐어요. 돈가스란 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가 미스테리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다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흉가라고 아세요? 뭐 저희 방송 오래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랑의 흉가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가 그 흉가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그냥 조그만해요. 근데 그 흉가를 처음 알았던 데가 장비가 없을 때부터 거기를 알았거든요. 그때 뭐 한 남자애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자칭 자기가 테마사다 해서 저보다 어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흉가에 악령이 있다, 예술가였는데 여기 아줌마가 완전히 악령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저랑 같이 흉가를 가서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랑의 흉가를 본격적으로 가게 된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편집에서 봤던 것처럼 장비가 생기고 나서 본격적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캠코더에 사랑해라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때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고, 사람들이 사랑의 소리가 들렸다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길래 그때 당시 아프리카 TV 동영상을 보는데 진짜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뭔가 공간감이 있는데 그냥 캠코더로 바로 소리가 사랑해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뭔가 이 철사 같은 게 튕기면서 말끔하게 공명 없이 들어간 소린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제는 그거였어요. 모션 디텍터를 사용하기 전에 그 흉가를 갔을 때 여기 진짜 귀신이 있다라고 확신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랑의 소리가 들렸던 쪽이 다락방 들어가는 쪽이에요. 입구 쪽. 근데 거기 이제 다락방으로 위로 올라가면 2층이 있는데 그 2층에서 거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이 구멍 뚫려 있어요. 2층하고 내가 있는 장소하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위에서 난 소린가? 위에서 얘기하면 가능하겠지. 캠코더 마이크가 위에 달려 있거든요. 시청자들한테 말은 못했어. 근데 이렇게 딱 보는데 하얀색 무언가가 이렇게 여기를 싹 지나간 거야. 천장을 딱 보는데 그때부터 눈을 의심했어. 뭐지? 빛에 대한 굴절인가? 빛이 반사돼서 저쪽으로 어떻게 된 건가? 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송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위를 확인을 해보겠다고 해서 카메라를 위로 올렸지. 나는 안 올라가고 카메라만. 그러면서 이제 위를 봤는데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일단 고양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양이겠지라고도 생각했는데 그게 털 같은 그런 건 아니었어. 그래서 그 밑에 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르골을 키고 그 다음에 장비를 놔두고 고스트 박스를 딱 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나무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 그러니까 나무가 거기 구멍 애초에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메라 영상에도 없는데 그게 나무가 이렇게 뚝 떨어져. 그 구멍으로 싹. 자막적으로 오르골을 갖다 놓고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을 했지. 위에 사람이 올라갈 그것도 아니고 동물이 있었으면 나무 위에서 소리가 났어야 되는 건데, 일단 나 혼자만 알고 있던 그런 미스테리였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적을 들고 다녔어요. 어떤 부적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불교상을 하시는 그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부적을, 진짜 비싼 부적을 이렇게 직접 한 50장을 보내주셨어요. 그 나가서 판다고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상당의 부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그냥 원가 자체도 워낙 비싼 거라서 그게 귀신을 내쫓는 부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얀 빨간색도 엄청 고급이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무섭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부적을 일단 살짝 그 캠코더에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한 장은 이제 시청자들 보는 앞에서 태우고, 그 상태에서 있는데 제가 말한 거는 다락방 쪽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락방 쪽을 바라보는 그 입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입구도 구멍이 뚫린 거야. 입구도 위에가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뭔가 느낌이 쎄해가지고, 뭔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캠코더를 위로 이렇게 딱 찍고 없네? 이러고 딱 말았어요. 위에를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봤겠죠? 왜냐면 후레쉬 방향이 캠코더 화면 방향이니까. 그래서 위로 이렇게 딱 보는데 카메라에 뭐가 찍혔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제가 좀 경악을 했던 게 뭐냐면, 똑같은 걸 본 거야. 그 하얀색이 맞고 그 하얀색이 움직였고 그게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그게 화면에 나간 거야. 그리고 그 천장 높이가요, 여러분들, 뭐 시원히 주작할 수도 있겠지, 시원히 주작이겠지라고 하는데, 그 천장 높이가요, 지붕 높이가 2.5층 높이예요.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니고, 그 천장도 이런 합판 있잖아요. 그 조그만한 거, 되게 얇은 거, 비만 막는 거, 그 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그러고 있다 밤에, 그건 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찍힌 거야. 그때 알았지. 아, 얘가 창문 밖에서 계속 나를 주시하고 있구나. 그 멀리서 이 구멍 쪽으로, 그러니까 좀 뭔가 창문이나 아니면 뭔가의 틈으로 계속 날 지켜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으로 편집 안 돼서 안 됐을 거예요. 편집이 됐으려나? 일단 제가 천장을 부신 적이 있어요. 그 다락방 올라와가지고 벽돌이 있길래 벽돌을 막 부신 적이 있어요, 생라이브 때. 근데 물론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거기 땜질하려고 천 같은 거 이렇게 쑤셔 넣잖아요. 장갑이랑 막 이것저것 바람 막으려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시멘트를 엎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때려 부신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막 빨간색, 막, 그니까 몰라, 핀지 아닌지 뭐 시멘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빨간색 천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뭐가 묻어가지고. 일단은 그 미스테리예요, 그 자체가. 그냥 그 집에서 계속 그 어느 틈 안에서 그냥 피 묻은 천들이 계속 나오고, 그냥 빨간색 천들이. 페인트인지 핀지도 모르는. 그때 당시 생라이브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청자들은 야, 그거 공사하다가 늦는 경우가 있어 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페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생라이브 특성상 피라고 우길 필요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았어요. 그래요, 형아들, 전 잘 모르니까 페인트겠죠 라고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끝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사랑의 흉가 마지막 편 정도에서 모션 디텍터 켰을 때 남자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남자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 천하고 어느 정도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더라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근데 창문에서 바라보는 애는 여자다. 이게 좀 스토리를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못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담배 주고 아저씨 좋은데 가세요 막 이러고 말았어. 뭐 좋은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사랑의 흉가를 다시 한번 갔을 때, 마지막으로 갔을 때 장비를 여기저기 깔아놓은 적이 있어요. 아저씨는 이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레전드를 찍기 위해서 시연이 왔지 하고 이제 장비 내려놓고 막 하고 있는데, 저기 다락방 쪽에서 뭔가 그 얼굴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반 정도 이거지, 이거 반 정도 이러고 싹 이러고 싹 사라지는 거야. 온몸에 닭살이 쫙 돋는 거지. 나는 봤으니까 일단 방송하면서 이거 좀 직접 내 눈에 보인 거면 좆된 거 같은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거기만 지켜보고 있었어. 왜 사람이 쫄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잘못 봤을 때는 뭐 때문에 저게 보였지 하면서 후레쉬를 이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비쳤지. 왜냐면 후레쉬에 반사돼서 저게 보인 게 아니었을까, 나는 확인을 해봐야 됐으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가야 되는데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거야. 봤어. 그러고 나서 들어온 입구 쪽을 딱 보는데, 들어온 입구 쪽에서, 그러니까 카메라 반대편이죠. 카메라 반대편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좋댔다, 이 생각을 했지. 점점 가까워진다고 보면 돼. 가까워져서 딱 뒤로 돌아봤는데 심장이 멎을 뻔했어. 심장이 멎을 뻔했는데 그때 마침 경찰이 들이닥치더라고. 누가 신고를 했던 거야. 흉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흉가가 점점 가까이 오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건 저는 좀 아직은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본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진짜 흉가는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사랑의 흉가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진짜 그 얼굴이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리고 경찰대에 걸리고 나서 다시는 안 가요. 그냥 얘기를 1년 정도 안 했던 거야. 그게 다시는 안 가. 아쉬운 게 아니라 안 가. 얘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점점 얘하고 주파수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거든. 근데 그때 당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테마사 친구가, 동생인 애가, 친구가 아니지, 동생인 애가 처음 이 흉가를 저한테 설명했을 때 아줌마 귀신이 앞귀가 있는데 문 밖에 저기 그 농장 쪽 그쪽에서 서 있는데 저 사람은 자살을 한 사람이야. 근데 형한테는 안 보일 거야. 왜? 형은 뭐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테마사기 때문에 보여. 그렇지 하고 말았는데, 얘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는 자살령이잖아. 점점 내가 그쪽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가까워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흉가에 대한 한 가지씩 이야기를,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꺼내주고 싶긴 한데, 이게 사실상 자칫 너무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저도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야지 다음 흉가를 가니까. 근데 만약에 이 자살령이 만약에 저한테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없지 않아.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람이 항상 우울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막 땅굴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냥 막 돈은 많이 벌고 조회수 많이 나오고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데도 막 그늘져 있어. 방송만 끄면 허무하면서 그냥 의미가 없는 삶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냥 온갖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도 좋진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이 점점 피폐해지더라고. 그래서 흉가 생각을 더 이상 안 하고 뭐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썰 같은 거를 막 안 담아둬요. 이건 신기한 얘기니까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의 흉가도 제 목록에서 사라진 흉가 중에 한 장소예요. 그 외에도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 개 한 개씩 또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또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기운들에 휩싸이다 보니까 좀 그런 기분들을 좀 많이 탄다는 걸 그때 당시에 또 알게 됐어요. 많이 타더라고. 그러니까 시원이 형은 뭐 수우령이 세서 기가 세서 뭐 저런 거 안 타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엔 기운은 타요. 뜨거운 곳에 있으면 아무리 뜨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몸이 따뜻하게 데펴지듯이, 아무리 기센 사람이라도 흉가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이 사람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흉가를 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상 위험하다? 뭐, 처음 갔는데 위험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결코 좋은 영향은 없다, 이 말이죠. 제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시원 사랑의 흉가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